그 30년간의 약간 비하인드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서도 좀 얘기하지 않았던 아직. 많죠. 예. 취재하다가 위험한 일이요. 예. 먼저 해가지고 진짜 발달 조심하라고. 아이 그런 편지나 이런 연락은 수없이 받죠. 그래요? 수없이 받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무섭거나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건 그 사람들인데 저희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두렵거나 무서운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피해자들 진술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범죄자들이 두려웠다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악의 마음 드라마에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내 삶의 배수지는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이었다라는 글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망가면 이 피해자들은 어떡할 것이냐. 경찰 제복을 입고 피해자들한테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도망을 가면 그 피해자들은 과연 국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이런 것이 현장을 견디고 그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관념과 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PD님들이 혹시 뭐 취재하다가 위험한 일을 겪었다든지. 많지 않으세요? 많죠. 예.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은데 제가 제일 좀 공포를 느꼈던 거는 네. 그 어떤 종교 단체에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오. 우리의 사진을 찍겠다며 차량을 막게 했고 우리는 사진을 찍히고 나서야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어떤 사건에 관계된 종교 단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 종교 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 그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 그럼 피디님은 이제 그 종교인인 척하고 그렇죠, 들어가죠. 그렇죠. 신도인 척하고. 신도인 척. 각 어디 이제 뭐 강당마다 취재진 출입 금한다라는 게 이렇게 막 붙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엄한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저는 들어가서 좀 제가 뭐 녹취기라든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몰래 취재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그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몸에 착용을 좀 하고 와 그게 어쨌든 뭐 그런 거 좀 착용하고 잘못 접근하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인터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걸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가서 그 현장 분위기를 오기만 되는 거죠. 누굴 인터뷰할 필요는 없는. 그것만도 되게 위험한 취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긴장을 하고 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제가 좀 해이해진 거죠. 너무 좀 저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휴대폰 이런 걸 좀 두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나오더니 지금 취재진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 핸드폰만 보고 아는 거예요? SBS 붙어있던 거 아니야 뒤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휴대폰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바로 이게 보이잖아요. 녹취하는 게. 그러니까 안 보이고 있는데 취재진인 거 안다. 당신 이름이 고준우 맞지 않느냐. 오. 들어온 명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막 체크를 했나 봐요. 근데 검색했더니 제가 나온 거예요. 와, 씨 소름 돋는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피할 데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이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다 알리면 당신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수천 명의 신도가 어떻게 할지 당신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나 녹취한 걸 다 내놓고 봐라. 그리고 서약서를 써라. 어머. 오늘 그 녹취한 거를 방송에 내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서약서를 쓰고 네. 나왔죠. 자료 다 주고. 근데 그때는 안 쓰면 제가 정말 되게 위험해지겠더라고요.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어서 그럴 때 세게 나가셔야죠. 나를 건들면 과연 내 밖에 있는 100명의 대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거기 수천 명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 있어요. 아니면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를 하는 거지. 영화처럼. 형은 다른 SBS 직원 명단만 안 넘겨도 다른 이야기야.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막 이럴 것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사냥꾼과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방송인데 네, 맞아요. 나가세요. 뭐야? 아, 이 사건은 뭐야? 나가세요. 아저씨 옷 입으세요 빨리. 옷 입으셔. 야, 자, 어머머머머. 오, 달려드시. 오, 쳤어. 아이고. 오, 쳤어. 오, 쳤어. 아이고, 아이고. 먼저 해가지고 오, 야, 부서졌다. 옷 입으셔. 옷 입으셔. 저 뭐예요 저거? 저 무슨 저? 어떤 사냥꾼 어떤 저 남자가 부모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한 가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인데 그때 이제 저 상황을 좀 예측한 것 같아요. 이제 전날 이날 찾아가면 사냥꾼이 분명히 우리한테 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PD가 장영주 PD한테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너는 그 장면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저 영상을 보면 장영주 PD가 맞으면 또 돌아오고 맞으면 계속 돌아와. 사명감을 가지고. 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저희 보니까 저 옆에 무슨 농기구도 있는 거 같아. 진짜 막 낯들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게 실제 낯은 낯은 잠깐 할 말을 잃으셨어. 나 왜 낯이 왜요? 아 실제로 뭔가 흉기로 위협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 보다. 네, 낯을 한번. 예. 낯이 있어요? 나 진짜 모르고 간 건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쉬워야 저 저거 저거. 목이 들으려고 그래. 낯이다. 진짜 낯이야? 낯이다. 진짜 낯이야? 또 다시. 그래도 다시 다 가시네. 아니 바로 도망가셔야지. 근데 저거는 생명의 위협. 저 때는 사실 뭐 이런 강력 사건 취재가 아니었거든요. 네. 조금은 좀 가벼운 어떤 취재물이었는데 저분이 이제 술을 좀 드셨어요. 아. 트렁크에 물을 가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갔는데 트렁크에 열었더니 물 옆에 낫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뜬금없이 나한테 든 거예요. 아니 정 지금 그 알 팀 제가 무서워진 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명감이 다시 와서 한번 일단 물어주고 다시 가고 카메라 했는데 또 다시 오고 이게 나중에 방탄조끼 같은 거를 진짜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낯을 드네. 저는 사실 좀 90년대 활동하시던 타짜분들을 제가 한 4-5분 정도 만나 뵙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영화 타짜처럼 진짜 밀장백이나 네. 이런 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러면 요 앞에 편의점 가서 하나 사와봐. 그래서 그 고스톱을 사왔어요. 사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딱 펼치더니 섞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판 쳐볼래?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쳤어요. 이건 사실은 고스톱이 딱 치면 3점이 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3점이 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한 판에 15,000점 나더라고요. 한 판에 15,000점 나더라고요. 15,000점이지? 딱 쳤는데 한 판에 15,000점이 나요. 그게 아 가능한 거야? 공감하지 마시고. 아 진짜. 고 계속하면 그쵸. 흔들고 피박, 광박 뭐 해가지고 하고. 근데 더 대박은 맨 마지막에 저한테 피 한 장이 딱 들어와요. 피박을 씌우기 위해서. 피박을 씌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계됐어요. 그 정확하게 설계됐어요. 마지막에 딱 한 장만 저한테 딱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가 있죠? 예. 손에 있잖아, 그죠?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죠. 그 정확하게 설계돼 있어요. 마지막에 딱 한 장만 저한테 딱 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럼 그걸 이게 섞으면서 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정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외우고 계시는 순서를 외우고 계셔서 그 얘기를 그 다음날 다른 타짜분을 만나고 했어요. 어제 쳤더니 15,000원 났다 그랬더니 그거밖에 안 났냐고. 마음 먹고 치면 3만 점은 갈 수 있다. 3만 점은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3만 점이 되는 거지? 15,000점이 나는데 치면서도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그분의 소매와 손바닥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소리가 다르다고 밑장 빼기 하면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여요. 티가 나면 타짜가 아니죠. 이 눈으로 카메라로 잡을 수 없어요. 카메라 좀 세대 놓고 찍었거든요. 뒤에 와서 봤는데 그냥 쳐요.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시원하게 치고 가셨어요. 인터뷰하시고. 네, 돈은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연만 해주신 건데. 이야. 네. 고수가 그렇게 점수가 나는 줄 몰랐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어쨌든 이게 인터뷰도 스킬이고 노하우인데 이 짤이 좀 있다는데 이게 개편한 아 이거 SNS에 본 거. 그 이제 그알 PD의 친화력이라고 좀 유명한 짤인데 예예예. 그 이제 첫 번째 사진이 그 시초가 된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 내보자를 만나 조심스레 이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귀여워. 그때 취재를 갔는데 그 강아지가 예, 원래 취재원 품에 안겨 있다가 커트가 바뀌면 어느 순간 PD 품에 와 있고 그래서 이 짤이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걸 읽는 이제 트럭 밑에다 숨겨놨다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걔가 귀여워. 이건 뭐예요 이건? 그거는 이제 앵무새인데 아 여기 앵무새인데 근데 마침 저 PD가 그 동물농장 할 때 새 전문 PD였거든요. 하나보다 그 새가. 뭐 알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했던. 하나보다 그런 신기하다. 걸.